자, 제가 돌 지나고 한 9개월 있다가 이 전세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모르죠. 6.25도 버젓이 저희들이 피난한 한 몇 가트만 요 기억이 남는데 전혀 모르죠. 아버님이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직위가 어떻게 되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아버님은 조남이 남자, 종자, 수자였습니다. 남자 종자수 예, 정복에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복이에요. 네네. 그럼 직급은 지금은 이제 그냥 경찰이죠. 예. 당시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 말씀에 듣기로는 27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어머님이 스물이고. 네네. 경찰 생활 오래 하셨어요. 순천도 있었고, 거주지가 보성도 있었고, 하여튼 좀 떼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좀 특이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키도 크고, 그래서 이제 경찰학교도 갔다 오고 그러셨다. 예. 제가 이제 좀 성장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중학교,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학실인 것을 알았죠. 이제 그 주위에서도 말씀을 애할머니도 하시고 또 어머님은 이제 잘 안 하시려 그래요.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을 자식한테까지 뭐 설명을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할머님이 좀 똑똑하셨어요. 예? 주위에서 대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뭐니 애할머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돌아가셨다고. 그래.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개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어머님은 항상 이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내가 하여튼 너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 항상 보면은 아버님이 안 계시지만은 하얀 남자 고무신 아니습니까? 그것을 항상 어머니 신발 옆에다가 놔두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린 속에도 나가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죠. 저는 어렸을 때 빨갱이 그러길래 그 사람의 형태가 어이가 원숭이 맨키로 어이가 빨개서 빨갱이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린 속으로. 그래서 참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감히 이제 지금이니까 이 많은 세월이 70년이 넘게끔 이러고 가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아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옛날에는 사상을 가졌으면 취직도 못 했잖아요. 그런 세대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참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은 하여튼 이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지금도 치를 떨죠. 왜 안 떨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희생을 하고 그러고 갔으니 가슴 아프죠. 딴 데는 다 부모님들이 있고 그랬는데 너무 다 유년기에 그런 것을 겪어버려 놓으니까 가슴이 아프죠. 왜 그러냐면 딴 사람들은 다 아버님이 계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옆에 계셔야 될 분이 없고 말하자면 반란군선에 그것도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참 마음적으로는 고통이란 것은 말을 못하죠. 군부대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말하자면 이 4.3 사건에 제주도 안 가기 위해서 여기서 그런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나오면서부터 국동 파수소, 중앙동 파수소 싹 다 점령해 가지고 비상을 걸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 비상에 걸리니까 싹 다 경찰서로 출근하니까 출근한 사람마다 데리고 가 가지고 이 여수경찰서 뒤에가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방공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데리고 와서 사살해보고 그리고 산더미같이 쌓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여수는 실질적으로
이 순천에서 희생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네. 근데 교전은 여수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반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순천으로 밀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무기가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본 결과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칼빙 소총하고 M1 소총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유효 사거리가. 이 경찰은 쏴도 그 옆에도 못 갔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반란군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M1 총, 미국 사람들이 쓰는 총이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경찰이 가진 칼빈의 2배나 됩니다. 그래서 순천 경찰에 순천에가 300명, 360명이 희생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뭐 교전이 한 것이 아니고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 경찰들은 민간인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겠죠. 희생되는. 근데 막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진압하는 과정에 자수를 해라 했을 때 자수를 올바르게 한 사람은 다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반항을 하고 또 투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 희생이 많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진압을 뭐 경찰이 하겠습니까? 경찰은 단지 보초나 사람은 쓰고 군인들이 했죠. 군인들. 근데 저희들이 저거 영상물 제작해서 하는 것도 제가 봤지만은 경찰들은 안 나옵니다. 다 군인들이지. 그래서 어머님 이야기가 막참에 저 군인들이 여수를 진압을 하면서 바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경찰 저거 뭐 군인들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새 이제 우리가 그 군대에서 말하자면은 그 훈련을 하면은 아군 적군 표시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들어왔지 바로는 못 들어왔다 하다 자기네들이 반항이 심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취직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은 솔직히 싫고 내가 내 취미가 원래가 건축에가 취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서울에 경기도에 떨어져 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집들은 많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고향에 가면은 나도 저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축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한 40년 했습니다. 공무원이 싫으셨던 이유는 아버님의 영향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죠. 네, 공무원 하기가 싫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와서 특수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스카웃을 하려고 인적사항을 신혼조회를 왔어요.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남편까지 이랬는데 자식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내겠냐고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그분들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그 혜택을 받기 시작했죠. 학교 수업료만 면제를 해줬죠. 수업료만. 애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은 애들은 누구든 애들은 어찌됐든 나라에서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부모 세대고 우리 자식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 연금을 얼마를 받는 것도 물어보기도 싫었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그 돈이란 것은 뭐냐? 아버님이 희생돼서 이 어머님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도 이야기나 듣고 싶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어머님이 수령하는 것을 그까지 못 가니까 제가 이제 대신 가서 타다가 어머니를 드리고 어머님이 아나 이것은 이렇게 써라.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이지 첫째 그 아버님이 그 희생해서 받은 돈을 제가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다니까요. 다 그 엉어리가 딱 풀어진 것은 절대도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그 경우에나 저 이제 그 유가족 대표로서
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이 추모제가 있기 전날 저희들이 여수경찰서 경우의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모여서 오신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별일 없으니 안부 전하고 이제 대화를 갖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그 세대는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민간인들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을 설득을 이 경우의 수도 하고 저 역시는 또 이제 유족 대표로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수에서 그 단체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까? 각 종교단체 또 안보단체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22분이 돼 있는데 또 저도 또 그 경찰 유족으로서 또 이제 민간인 희생자랑 다 같이 참석을 하는데 가서 들어보면은 저도 어찌됐든 간에 화합 차원이니까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은 이 회장인 저라도 대표로 참석을 하겠다. 참석을 또 했습니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참석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유가족이 내년에는 우리가 이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려면은 우리가 단합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생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협력하고 이래서 이것을 합이 돼야지 특별법이 통과를 시키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고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것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올해는 꼭 작년에 이제 올해는 참석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 유족들의 그 동의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지금 72분이 돌아가셨는데 18분인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근데 네, 이 나머지는 총 몇 분이세요? 72분요. 72분이 희생이 됐는데 이제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호주에도 계시고 이 경우에서 보훈처에 가서 그걸 싹 다 인적사항을 찾아보니까 이제 연락은 다 드리죠. 근데 18분 내지 17분 그렇게 오십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가면은 저희 세대로서 이제 저는 이제 직계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끝나야죠. 끝나고. 예. 그래도 세월이 가니까 그래도 어머님도 그러시대요. 많이 잊혀진다고. 갈벌했죠. 이거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뭐 추모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빨갱이 집단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가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을 시키고 참 우리 경우에 계신 분들 회장이나 국장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도 인식이 많이 돼서 이제 특별법이 이 매스꿈을 타고 이러니까 이 유족들도 경찰 유족들도 많이 이제 누그러졌습니다. 특별법이 이 말하자면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도. 그러면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다고 말입니다. 억울하게 희생을 했으니까 뭐 교전을 하고 무슨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비상에 걸려서 온 사람마다 데리고 가서 사살을 하고 이제 딴 데는 지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여순 사건만 볼 때는. 그래서 이 상생하고 협력해서 저희들도 같이 말하자면 명예회복을 하고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명예회복이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억울하게 죽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제가 올해 75인데 그동안에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이것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하고 똑같이만 대우를 해주라 그것뿐입니다. 네.